지금 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그 쫙 기록된 걸 보면 말이죠. 그가 안양지청 수사를 집요하게 가로막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또 공소장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조국 전 민정수석도 관련돼 있고 박상기도 관련돼 있다. 법무부 장관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물론이고 정권 핵심 인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도 담겼다는 겁니다.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 조선일보의 취재를 갖다 종합한 그런 기사를 갖다 중심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해라 하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수사 지시의 원론적인 지시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수사를 시켰고 지시를 했으니까 결국 이성윤 다 노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닷새 뒤에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서 태국으로 출국하다가 딱 저지당했습니다. 출국장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죠. 당시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현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출입국 당국에 보는데 그때 이 사건이 말이죠. 사건 번호가 허위라는 겁니다. 가짜 내사 번호 그걸 적어가지고 보낸 그 공문서가 바로 불법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이 가짜 번호가 말이죠. 한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김학의 사건 수사 거기에 붙어있는 번호를 갖다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규현 검사가 벌인 거죠. 이규현 검사가 혼자 벌였겠습니까?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누구냐? 이성윤 아닙니까? 그리고 동부지검장이 누구냐? 한찬식 동부지검장이다. 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이거 이성윤이가. 전화해가지고 이 검사가 김학의 출금에 사용한 가짜 사건 번호를 추인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가짜란 말은 쏙 빼고 사건 번호를 추인해달라 했다가 싹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추인하느냐 이거예요.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추인해달라? 못하겠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묻힐 뻔했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 사건이 딱 노출되게 된 겁니다. 2019년 3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차규군이죠. 이 정책본부가 출금 정보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누설됐을 수 있다 이러면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다가 감찰 요청하면서 그게 빠져나왔습니다. 삐져나온 거죠 옆으로. 그래서 노출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법무부는 해당 감찰권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법무부 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에 배당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안양지청은 감찰 자료에서 허위 출금 서류 작성 등 이규현 검사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이요. 그러자 2019년 6월 20일 이지검장은 이규현 검사 혐의가 인정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안양지청 보고서를 딱 전달받게 됩니다. 그날 반부패부 아침 회의에서 이성윤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양지청이 수사 의뢰 내용 밖의 것을 수사해서 좀 시끄럽게 만든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안양지청 보고서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안양지청이 수사 의뢰 내용 밖의 것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날 반부패부 한 과장은 말이죠.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 최종 의견이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좀 깨끗하게 해결해달라. 지청장이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안양지청에 외압을 간 겁니다. 이지검장 본인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하고 대검, 동부지검 사이에 협의가 된 사안이라면서 수사 중단을 종용했습니다. 이건 불을 붙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이 어떻게 감히
중앙수사지검장인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는 사람, 이 수사를 갖다가 하는 이런 것을 기소를 하려고 그러고, 수사검사가 수원지검 형사부장 이정섭 부장검사가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을.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가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얼마나 이 검찰을 닥달하고 검찰을 이렇게 모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찰총장이 결국 못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달려들겠죠. 지금 그는 남자답게 이렇게 딱 그만둔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참으로 사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딱 밀어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사나이, 대부분의 사나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도대체 참 이해를 못할 사람입니다. 이규영 검사는 그때 안양지청 수사팀 모 수사관에게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 딱 듣고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이광철 소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 당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정비서가 그럴 거예요. 구명 요청을 했죠. 왜? 그는 로펌에 같이 또 근무도 했습니다. 같은 동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하죠. 네. 그래서 이광철이가 조국에게, 당시 민정수석에게 찾아가서 이 검사가, 이규영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검찰에 좀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수석은 이거를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은 연수원 25기 동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 전화해서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다. 이 검사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이도 박상기도 다 문제가 골고루 걸리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양지청장 그분은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규현 수사는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만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청장은 동부지검장이 이규현 검사 명의 출금 요청서를 추인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수사팀 검사들을 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은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강하게 주장하죠. 아주 강하게. 이성윤 지검장의 추인 요청을 나는 거부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들의 세계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검사들의 이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수사해낸 사람이 바로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 이정섭 이 팀장,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네. 검사는 바로 이러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당초 수사 의뢰 내용대로 출입국 본부 직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정보 유출건을 조사하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답이 서로 오갔다는 겁니다. 당시 한 법무부 직원은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게 뭐냐? 검찰 부탁받고 출국 금지 해준 건데 이걸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조사 상황은 곧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전달되고 차본부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안양지청이 출입국 본부 직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귀가도 안 시킨다. 검사들이 조사를 하려 한다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 보고가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잘 본 거죠. 그게. 검사들이 현직 검사들은요. 이 사냥개 같이 딱 냄새도 잘 맡고 바로 딱 수사의 본질을 꿰찹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박 장관은
바로 윤대진 검찰국장 불러가지고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 하면서 격하게 화를 내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참 박상기도 보니까 운명적으로 여기에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은요 다 코를 깨게 생겼습니다. 또 코를 깰 짓들을 했군요.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런 거에 의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뭐 검찰이 공소장에서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높은 사람들 자기 직속 상관들 뭐 앞으로 검찰총장 될 사람들 장관 될 사람들을 어떻게 감히 검사가 그렇겠습니까?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의 본질을 그래서 더욱 더 철저하게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섭 그 수원지검 형사부장 하는 그 수사팀장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중앙지검에 있는 그 1부장, 형사 1부장 하는 변필건 부장. 이 두 사람은요, 검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검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바로 진짜 진정한 검사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권에는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검사입니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러한 검사들을 검사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검찰 개혁은 말도 아닌 개혁입니다.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말 잘 들으라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 사냥개 만들려면 그냥 사냥개청이라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고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위 건강한 생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성윤 지검장도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수사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 하고 안양지청이 지시하면서 또 거두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화를 내니까 같이 거두는 겁니다. 결국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 수사팀은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면서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이성윤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참 제목이 멋있어요. From here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상이죠. To eternity eternity는 영원이란 뜻이거든요. eternity 영원 영원히 forever 그런 개념입니다. From here to eternity 여기서부터 저기 영원까지니까 지상에서 한국말은 영화 제목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마 저희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뭐 그때일 겁니다. 네, 중학교 때 정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권력에서 많이 놀던 분들 지상에서 to eternity 영원으로 갈 겁니다. 영원이 어딜까요? 그들의 영원은 멋들어진 그 영화에서처럼 멋들어진 영원 영원히라는 forever meaning 그런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고통의 시간 속으로 갈까요? 그래서 사람은 공직에 있을 때 권력에 있을 때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오남용죄가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 남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잡아 끌어가지고 지금 적폐청산으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오랏줄을 차게 하고 영어의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 정권의 이 적폐 이게 과연 언제쯤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의 시간은 지금 멀게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은 도도히 다가옵니다. 어저께의 한 시간과 오늘의 한 시간은 똑같이 역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 다시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켜나가고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고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국가의 모습이 또 한 번 태양 속에 태양이 떠오른 그 떠오름 속에 대한민국은 다시 조명될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